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한눈에 알아보실 거예요. 네, 바로 집 랭글러 루비콘이고요. 특별히 루비콘 하이 파워탑 모델입니다. 원터치로 2열까지 단 20초 만에 열리는 소프트 파워탑이 특징입니다. 집 랭글러 루비콘이 훨씬 재밌어졌죠. 현행 집 랭글러 루비콘에는요, 기존의 3.6L 가솔린 엔진 대신 2L 터보 엔진이 탑재됐어요. 이 엔진은 클라이슬러의 GME T4 DOHC 엔진이고요. 기존 3.6L 엔진 대비 연료 효율이 39%나 증가했습니다. 이 엔진은요, 5250rpm에서 최고 출력 272마력, 3000rpm에서 최대 토크 40.8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엔진은 직렬 4기통 2L로 작아졌지만 심장이 작아졌다고 이 차의 힘 자체가 작아진 건 아닙니다. 실제 퍼포먼스는 기존과 거의 동일해요. 반면 에너지 효율은 상당히 증가했죠. 지금 랭글러 루비콘을 타고 강남 시내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 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도심 주행을 할 때 차선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운행하는 거예요. 차 폭도 크지만 전고가 워낙 높고 운전석 높이도 꽤 높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전륜에 디퍼런셜 락이 장착되어 있는 오프로더고 타이어도 33인치 MT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따라서 조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움직임에도 차가 좌우로 많이 움직이고 스티어링 휠도 가볍습니다. 따라서 도심 주행할 때는 특히나 주의하셔야 하고요. 물론 이 랭글러 루비콘을 타시는 분들은 이 정도쯤이야. 현행 랭글러 루비콘에 33인치 MT 타이어를 달고 고속도로를 주행을 해보면 의외로 이 세팅이 고속도로에서 잘 달려요. 2L 엔진을 달고 있지만 힘이 전혀 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프로드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꽤 시원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소음과 진동, 이런 NVH는 상당히 떨어지죠. 어쩔 수가 없어요. 게다가 루비콘은 4개의 도어, 지붕 다 열리잖아요. 사실상 각 연결 부분에 틈새가 다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곳으로 소음 들어오고요, 심지어 바람도 들어와요. 제가 재작년에 요 직전 모델을 타고 평창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고속도로를 달려보니까 외부에 찬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와요. 히터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다소 추울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오버랜드에서 해결이 돼요. 오버랜드는 해당 부분에 차폐력이 높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로드 감성의 루비콘 역시 상당히 매력적인 차예요. 어쩔 수 없는 남자들의 로망이다 보니까 매니아들은 지속적으로 이 루비콘을 구입하시는 듯 합니다. 조금 전에 도심에서 스티어링 조작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직진도로에도 좌우 요철이 심한 도로, 그러니까 포장이 깨지거나 도로가 내려앉은 부분을 통과할 때 보면 차가 좌우로 요동치면서 스티어링도 반응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프로더의 경우에는 차량이 지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기도 하지만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노면 상태를 이 차량의 거동 그리고 스티어링을 통해서도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노면이 변할 때 스티어링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는 일종의 신호인 거예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도심에서 루비콘의 운전은 다소 어렵습니다. 이 차는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험로프는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꽤 잘 달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싶네요. 전조등에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간 주행에서도 답답함이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을 내보고 있어요. 속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소프트탑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용 불가라고 계기판에 메시지가 뜨고요. 시속 100km 이하에서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어요. 처음에
발진할 때 다소 묵직하지만 일단 기어가 5단, 6단 이 정도에 이르면 가속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풍절음 그리고 심지어 문틈 사이로 바람까지 들어와요. 현재 냉방기를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은 시원한데 이 문 쪽은 뜨거워요. 바깥에 뜨거운 공기가 문틈으로 조금씩 스며들어와요. 물론 집 랭글러 루비콘은 이 맛에 타는 거라고들 하는데요, 불편함은 다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100km) 이상에서의 가속은 오히려 시원합니다. 다만 차량의 진동, 롤링,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랭글러 루비콘에 MT 타이어를 달았다면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00km 전후로 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간 주행 속도가 높습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이런 정보도 알려주네요. 와, 랭글러 루비콘 많이 발전했네요. 만일 레디얼 타이어를 장착했다면 주행 안정성은 조금 더 늘어날 거고요. 루비콘이 아닌 오버랜드였다면 상대적인 승차감은 더욱 좋아지겠죠. 집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을 타고 오프로드 험로를 올라가 보려고 이 파주 감악산, 소위 말하는 캠핑 숲에 도착했는데요.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공사 중으로 차량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계음이 들리죠? 이 안쪽 길에 사방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낚시터 쪽에서 올라가는 길 말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또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캠핑 숲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낚시터 쪽으로 올라가야 험로 올라가는 맛이 있는데 아쉽게 늦네요. 이런 캠핑숲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 위에서 내려가는 입구에 왔는데요, 여기도 막아놨네요.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모양입니다. 앞에 둔덕을 쌓아놨는데 감악산 캠핑숲은요 6월 말까지 제방공사, 기타 여러가지 공사로 출입이 금지됩니다. 양쪽 입구 다 막아놨어요. 이 둔덕 집 랭글러 루비콘이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만 지켜야 될 건 지켜야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습니다. 일단 저 둔덕 위까지 앞쪽 타이어를 올려 보긴 할 거예요. 상당히 아쉽잖아요. 둔덕 앞쪽에 지난주에 내린 비로 약간의 진흙탕이 있고 흙이 좀 질척거립니다. 여기를 올라갈 때는 사륜구동 로우까지는 필요 없는데요, 둔덕 앞에까지는 사륜구동 하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프로드 험로 가실 때는 잘 아는 길이라도 천천히 올라가셔야 됩니다. 일반 SUV는 진입각이 낮기 때문에 앞쪽 범퍼가 저 둔덕 위에 걸쳐서 쭉 밀고 올라갈 텐데요, 그 앞쪽에 돌도 쌓아놨어요. 그러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그거를 무시하고 올라가면 범퍼 밑단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랭글러는 진입각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조심해서 올라가고요. 자, 앞이 안 보입니다. 좀 멀찌감치 선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륜구동 기어를 완전 밑으로 내려서 계기판에 4L이 나올 때까지 정확히 기어를 넣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중립을 풀고 드라이브 상태로 진입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길이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갈 땐 더 주의하셔야 돼요. 하지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둔덕 위에만 앞바퀴를 올려놓고 아쉬움을 달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상태를 좀 확인해 볼게요. 랭글러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지만 일반 SUV라면 이거 넘어올 때 범퍼 하단에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집 랭글러 루비콘은 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방 진입각 자체가 워낙에 높아요. 소 밑에 뭐가 걸리더라도 이 가드가 있어서 차량에 손상 없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집 랭글러 루비콘 파워탑을 타고 가막산 캠핑숲에 들어가는 계획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재밌었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